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이나 신문에서도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지금 60대라면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요. 하지만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넘기셨더라도 대부분은 걷기 어렵고 음식 섭취가 힘들고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것조차 버거워져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오래 살아야 할까?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걷고 먹고 말하며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대의 그 문턱을 넘기지 못할까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도 젊을 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생활은 그에 맞게 조절되지 않으면 작은 무리가 큰 병으로 이어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 섭취를 소홀히 했다가 탈수로 입원하거나 관절이 약한데 무리하게 운동하다 낙상을 당하거나 지나간 후회를 붙잡다가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줄여야 할 것들만 잘 줄이면 85세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 과도한 소비, 몸에 해로운 음식과 습관, 이런 것들을 줄이기만 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고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90세, 100세가 되어도 꼭 알아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꼭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습관이 내 몸에 무리를 주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85세를 넘기는 삶,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뇌의 수면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 변화는 그냥 참고 넘기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방해 요소를 줄이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방해 요인은 카페인일 수 있는데요. 커피나 녹차처럼 익숙하게 드시는 음료에 카페인이 들어있어도 노년기에는 몸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전까지만 드시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허브차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야식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잠자기 직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위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지요? 그런데 자기 전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침구가 불편한 것만으로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죠. 방 안 조명은 은은한 간접등으로 바꾸고 차광 커튼이나 귀마개 같은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침구는 계절에 맞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으로 바꾸시고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보조제를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에 의존한 수면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성이 생기고 낮에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수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루틴과 위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시고 잠자기 전에는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짧은 명상,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등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루틴이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줘서 더 쉽게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요소이지요.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고 낮 동안 활력을 유지하려면 밤에 잠이 깊고 편안해야 합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도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에는 땀이나 수분 증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에는 항상 수분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탈수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목이 마른 수준이 아니라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며 신장 기능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낙상, 심부전,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탈수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에는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소주, 와인 등은 처음에는 몸이 풀리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빠르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지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너무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립니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염분은 신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염분량은 적당히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도 탈수에 영향을 줍니다. 과자, 케이크, 설탕, 음료처럼 당이 많은 식품은 혈당을 올리고 삼투성 이뇨를 유발하여 몸속 수분이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단 음식 역시 때로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피로와 탈수를 함께 부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이뇨작용이 있는 약물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일부 약물은 이뇨 효과가 있어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필요 이상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용량을 조절하시거나 대체 약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에 최소 1.5리터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부담스럽다면 미지근한 보리차나 옅은 둥글레차처럼 몸에 자극이 적고 이뇨작용이 적은 차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탈수는 조용히 찾아오고 늦게 알아차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시고 몸의 수분을 빼앗는 습관들을 하나씩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노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고 수입도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소비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라는 감정에 더 자주 흔들립니다. 언제 병이 올지, 언제 외로워질지, 언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지, 이런 불안함이 쌓이면서 뭔가라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고, 가방을 채우고, 옷장을 가득 채우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진짜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합니다. 물건은 쌓이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한순간의 만족감만 남기고 오히려 나중에는 정리하지 못한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소비는 재정적 불안을 가속화시킵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서 또 소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소유하고 갖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물건은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사람과 나눈 시간, 내가 직접 몸으로 느낀 순간들입니다. 새 옷 한 벌보다는 좋은 사람과의 산책이, 새 가전제품보다 함께 만든 따뜻한 식사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갖는 미니멀한 삶도 추천드립니다. 집안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정돈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자주 쓰는 것만 남기면 집안도 숨을 쉬게 됩니다. 정리하는 과정은 곧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불안해서 사는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과 절제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근육 감소를 막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땀 흘려야 운동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년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운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등산을 자주 하거나 관절 통증이 있는데도 무리해서 러닝머신을 뛰는 경우 오히려 관절의 염증을 키우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어지럼증으로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점점 줄고 뼈도 약해지며 쉽게 피로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력도 함께 낮아집니다. 노년기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걷기 운동입니다. 천천히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추천할 만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유지해주고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아주며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지켜줍니다. 팔이나 다리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도 하실 수 있고 물병이나 밴드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루틴을 짜실 때는 충분한 휴식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과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거나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건너하거나 주중에 하루는 꼭 쉬는 날을 정하셔서 균형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동 전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운동을 설계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운동은 약처럼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되 꾸준하게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는 운동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겼던 말도 마음에 오래 남고, 그때는 별일 아니었던 갈등도 노년이 되면 괜히 다시 생각나고 서운해지곤 하지요. 그만큼 감정이 섬세해지고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젠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해요. 괜히 나가면 기운만 빠지고 속만 상해요. 그래서 점점 모임을 줄이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줄이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 때문에 피곤한 가족 관계, 매번 만남이 끝나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거절은 미안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셔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깊게 파고듭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가 없다는 감각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적당하지 않고 너무 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연결은 꼭 많은 사람일 필요도 매일 보는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연결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 한 사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친구 한 명, 함께 걷는 동네 산책 모임, 혼자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주 1회라도 밖으로 나가는 시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묻고 내가 누군가의 존재를 챙긴다는 그 느낌이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삶과 고립된 삶은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 수를 줄이고 사람의 질을 높이는 관계로 전환해 보세요. 이때 절대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지요. 그 사람이 곧 노년의 버팀목이 되고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줄이되 소중한 연결은 끊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의도적인 사회 활동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 놓쳐버린 기회, 가슴 아팠던 관계, 그 모든 장면들이 때때로 꿈처럼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는 생각으로 마음 한구석을 채웁니다.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억에 지나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다 보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은 과거에 있는데 몸은 현재를 살아야 하니까 점점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지워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살면 현재의 평온을 잃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와서 뭘 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시간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시선을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그걸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셔서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셔도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을 하루 한 줄씩 적어보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이런 작고 쉬우면서도 단순한 실천이 삶의 감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의 태도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남은 나날을 행복한 노년의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과거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오늘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삶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자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이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내 몸과 마음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조금만 덜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덜 먹고, 덜 걱정하고, 덜 만나는 대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85세를 넘는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그 가능성을 만듭니다. 삶을 가볍게 하되 깊이 있게, 몸을 아끼되 움직이게, 사람을 줄이되 따뜻하게, 그리고 과거를 내려놓되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후회 없고 행복한 노년의 출발이지요. 사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겪고 사람을 알아가고 비로소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며 여기까지 오신 삶,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빛나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 고생한 나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특별히 더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급함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햇볕 아래서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가장 인간다움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죠. 이제 100세 시대 앞에서 노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하지 못했던 말, 참기만 했던 감정, 미뤄뒀던 내 취미,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한 좋은 정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이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의 삶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쁨이 자주 찾아오고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에 작은 전환점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행복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